목적의 확가적사, 사회적 타당. 다시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려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3조 이야기예요. 103조 12페이지 법전 12페이지로 가면 여기 있네. 103조. 우리 민법이 111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왕조항 3개 중에 하나예요. 민법의 왕 3개. 2조, 103조, 750조. 자, 103조. 제목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라고? 계약. 반사회적 계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되게 심플한데 반사적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무효로 한대. 한번 읽으실까요? 중요한 조문인데.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칠판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읽으시고?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뭐가 이 두 글자? 내용. 계약의 내용. 법률행위 목적이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내용이 어쩌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를 뭐 하면, 위반하면, 반사회적이면,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반사회적이다 그래요. 반사회 질서적이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무효다. 그런 계약은 국가가 도와줄 거다, 안 도와줄 거다? 안 도와준다. 니들은 권리가 생길 수가 어떻게 반사회적 계약을 해놓고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 국가한테. 안 도와줘. 권리 의무 안 생겨.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103조는 그런데 심플한 조문인데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네. 살짝 약간 데자부 같은 느낌? 금방 한 거 아닌가 이거? 선풍기 이야기. 선풍기 이야기. 방금 했던 게 확가적사의 적했죠, 적. 그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강행 규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계약은 뭐다라고 한 거지? 무효다. 강행 규정이 뭔데, 강행 규정이? 강행 규정의 뜻이 이거 아닌가요? 그 계약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있는 규정, 없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을 뭐 하면?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다. 그 소리나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라는 소리나 이 소리나 결국 같은 소리 아닌가 이거지. 다시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있는 규정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라는 소리나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똑같은 소리일까?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인데 근데 왜 같은 소리를 또 하고 하지? 또 할 필요가 있으니까. 왜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면 입법의 한계, 입법 기술의 한계입니다. 한계 때문에. 자,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위법한 계약으로 막아버려야 될 계약을 미리미리 국회가 다 상상해가지고 몇 조 몇 항으로 다 막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지. 다행히 중개사들아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지 마라. 이런 거 만들어 놨어. 공인중개사법에. 또 다행히 돈 빌려준 채권자들아 이자를 너무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돼. 그런 거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다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는. 그래서 어떨 때 문제가 터지냐면 갑과 을이 뭔가 계약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내용을 읽어봤지. 읽어보는 순간 소름이 팍 돋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이야. 완전히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약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법을 찾아봤지. 대한민국에 1500개 넘는 법을 다 뒤졌어. 안 나와. 저런 계약 하지 말라고 금지한 법이 안 나온다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니까요. 특정 강행규정을.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서 국가가 권리를 주고 의무를 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반사회적이라면. 그럴 때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몇 조가 등장한다는 거죠? 103조.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는 얘들이 한 계약이 특정 강행규정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건 아니야. 위반한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이야.
그럴 때 최후의 보루로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해되시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 103조의 필요성이 느껴지시나? 예, 필요하죠. 필요한데 동시에 위험해요. 되게 위험성도 있어요. 왜? 103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야. 딱 깨놓고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아무 내용이 없어. 볼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계약의 내용이 선풍기를 위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반사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야. 그냥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계약은 무효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도대체 뭐 어떤 게 반사회적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되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일반 조항처럼 돼 있어가지고 법관들이, 판사, 재판하는 법관들이 103조로의 도피, 판사들이 이 일반 조항을 해서 도피 현상이 생겨요. 판사들이 재판하고 싶은데 유효 무효로 판단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이 계약을 규율하는 어떤 법을 찾아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판사들도 빨리 퇴근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3조로 다 재판하는 거야. 다 103조야. 그냥 반사적이네, 무효. 반사적이지 않다, 유효. 뭐 자기 마음대로 103조로 다 재판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복을 못한다고. 판사님 어째서 이게 반사적 계약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판사가 내 필이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그 우리가 어떤 법적인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103조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민법 학자들이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을 했어요. 어떤 작업을 했느냐? 103조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들을 쫙 다 모은 거지. 지금처럼 전산화되어 가지고 참조조목 민법 103조 하면 쫙 컴퓨터에 먼저 인공지능이 쫙 다 들어가고 빅데이터에 다 튀어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저 옛날 60년대 70년대 시절에 다 종이로 기록하는 그 시절에 103조가 적용된 그 사건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어떤 사건들이 반사적 계약으로 인정이 되었나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어떤 민법의 대가가 만들어 놓은 게 대충 보니까 이렇더라. 유형이 이렇더라. 그 유형을 5그룹 정도로 나누면 정인지, 계생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이거는 법적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대충 저렇게 그룹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정의 뭐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가 뭘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딱 4글자로 뭐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쉽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있어요? 계약. 그러니까 이건 법률 행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바꿔서 싹 읽으시면 되지, 여러분들? 계약.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해서 무효가 된 사건들 그룹들이 쫙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계약의 내용이 뭐죠? 인륜에 반해, 인간 윤리에 반하는 거야. 세 번째는 계약의 내용이 뭐야? 지나치게 사행성을 띄어서 반사적 계약으로 판명난 사건들도 있었고, 네 번째는요, 계약의 내용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 계약이다라고 평가한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5번은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서, 이제 동기의 불법은 다음 라운드에 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업적이 대단하고 대가여서 모든 민법학자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민법 교과서에 다 이렇게 돼 있어. 심지어 제 수험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뺏겨놨어요. 이렇게 정인지 계생. 법적으로 분류한 건 아닌데 누가 무슨 유권 해석을 해서 분류한 건 아닌데 대충 다 이렇게 해놔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판례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판례들인데 약간 맛만 보여드릴게 하나씩만 샘플로. 제일 정의관념에 반하는 계약이어서 반사적 계약이라고 된 거 이거예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반사적 계약이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건인데 갑이 있었는데 갑하고 다른 어떤 사람하고 병이라 그럴까? 이 토지를 가지고 분쟁이 붙었어요. 소송이 열렸어. 소송은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에요.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면 난 100이고 지면 빵인 거야. 중간이 없지 이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을이란 사람이 누구냐. 을이 있었는데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갑하고 병은 이 토지가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고 있는 중이고 을은 뭔가를 알고 있고 근데 을이 알고 있는 대로 법정에 나가서 딱 증언을 딱 해주면 얘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 바쁘시겠지만 몇 년 며칠 날 무슨 법정에서 소송이 반론이 열리니
좀 올라오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아시는 대로만 좀 몇 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자꾸 자기 딸 그러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증언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게 어렵지 않죠. 내가 무슨 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면 되니까. 하지만 저는 맨입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맨입에. 그래가지고 갑이 아유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드리는데 설마 맨입에 뭐 하겠습니까? 제 섭섭치 않게 사례는 해드리겠습니다. 섭섭치 않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섭섭치 않게? 그랬더니 얘가 아니,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합시다. 뭘 원하시나요? 했더니 내 증언에서 당신 이기면 토지 지분 반절 줘요. 이렇게 지분 2분의 1 달라고 했어. 지분 뭔지 아직 안 배우셨지만 어쨌든 토지 반절 떼달라는 거지. 어때요? 적당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럴 때 쓰는 말이 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유 증언을 해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니, 증언 한번 해주시고 지분을 반이나 가져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 실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떡할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증언은 필요하고. 그랬더니 또 우리 이렇게 말하네. 이게 고민할 거 아닙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이게 고민할 건지. 제가 만약에 증언을 안 하죠. 내가 증언을 안 해. 당신은 패소야 패소. 패소하면 당신 권리는 빵이잖아 빵.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증언을 해. 증언을 해. 그럼 당신 승소하겠지. 승소하면 이 토지의 소유권 1을 가지지. 내한테 2분의 1을 떼준다 하더라도 2분의 1이지. 빵하고 2분의 1 사이에 그게 고민할 거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궤변 같은데 말은 또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어보고 보니까 그러게요. 고민할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상황이 화장실 가기 전이야? 갔다 온 후야? 가기 전이네. 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결국은 준다 그랬지. 지분 좋습니다. 지금만 해주세요.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승소하면 드릴게. 라고 해서 계약이 된 거죠. 이것도 계약인가 아닌가 합의했으니까. 자, 계약이 지금 우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의 내용이 뭐 해야 된다고? 확, 가, 적, 사. 따져볼게요 지금부터. 계약 내용 확정되었어 안 되었어? 확정됐네. 뭐 얘는 증언해준다. 이기면 얘는 지분 2분의 1 준다. 확정.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세 번째 적법하냐 했는데 법.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뒤져도 증언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도둑 넘쳐는 이렇게 많이 받는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자, 이자는 너무 많이 받지 마. 이런 법은 있죠. 이자 제한법. 중개수수료 너무 많이 받지 마. 중개사법 있어요. 증언해주고 이렇게 많이 받지 마. 법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몇 조가 등장한다는 거죠. 103조예요. 반사회적이라는 거지. 반사회적이 정의가 되면 반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거지. 아무튼 뭐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실 반사적 계약 결론은 무효네. 무효니까 무효 공식 해볼까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증언을 했어. 이겼지. 승소했어. 승소했다. 이제 화장실 가기 전이야. 갔다 왔어. 갔다 온 거야. 급한 불은 껐고. 이제 줄 일만 남았어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그래가지고 갑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간 거예요. 변호사님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그때는 급해서 준다 그랬는데 증언 한번 해주고 이 토지를 반이나 가져가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잡는 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사실 여러분들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일당하고 여비 같은 게 나옵니다. 증인에게. 하지만 조금밖에 안 나오지. 조금밖에 안 나와요. 혹시 얘가 저기 밑에 뭐 부산 광주에서 올라와서 증언을 하면 그런 거 도저히 택도 없는 돈이 채워지지 않는 돈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적당히 주기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건 너무 많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딱 무슨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법은 없지만 민법 제 103조가 있는데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생활 20년에 내가 딱 내 감각상으로는 반사회적입니다.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이거. 증언 한번 해주고 토지를 반이나 가져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한테 좀 유리한 말 같거든. 그 변호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줘 봐요. 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지분 이전 등기 해주셨어 안 해주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행 전인지 이행 후인지. 그래서 얘가 아직 안 해줬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이행 전이지.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행해주지 마요. 주지 마요. 안 줘도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소송 걸어오면 그러면 걸어오라 그렇지. 어차피 얘 패소해요.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해주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미 해줬는데요. 이렇게 지분 이전등기 해줬는데요. 이렇게 뭐야 이거 이행 전이야 이행 후야? 이행 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 그래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줬네. 아 알았습니다. 사건 나 수임하겠습니다.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찾아줄게 이거 2분의 1 이걸. 나한테 맡기시면 확실하게 찾아주지. 대신 찾아주면 수임료로 지분을 반을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마지막에 한 건 지어낸 얘기예요. 그것만 지어냈고 나머지는 다 사실관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103조가 되는 거지. 103조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아시겠어요? 103조가 없었다면 이 계약을 유효로 해버릴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인륜에 반하는 거. 인간 윤리에 반하는 거야. 부첩 계약 같은 건 반사적 계약이지. 본처가 있는데 아직 그게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여자하고 첩관계를 맺겠다는 계약은 인륜에 반하지 않나요? 근데 부첩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하지 말라고 딱 금지해놓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법 없다고 법률 규정이. 몇 조에 걸린 거라고? 103조에 걸려서 반사적 계약으로 부은 거야. 인륜에 반해서. 부첩 계약도 반사적 계약이고 그의 부수적인 약정, 부첩관계 부수에서 맺어지는 약정. 당신의 부첩 계약을 맺고 우리 본처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본처 사망하면 입적시켜주겠다. 호적에 올려주겠다. 이거 다 반사적 계약입니다. 그런 계약은 지킬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해도 무효입니다. 부처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 지급 약정. 또 내 첩대어주면 내가 뭘 마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계약도 한번 볼까요? 계약 좀 내용은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갑이 우리 있는데 감남은 병하고 혼인 중이에요.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이 우리에게 을려에게 너 내 첩이 되어줄래? 첩이 되어주면 내가 일단 집 한 채 줄게. 그리고 벤츠 하나 사줄게. 그 생활비는 얼마씩 줄게. 매달 얼마씩. 이렇게 어때? 라고 했더니 여자가 콜. 그래서 합의를 봐서 계약을 했어. 계약. 이렇게. 이 계약이 딱 봐도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되려면 계약의 내용이 확가적사 확정되었어 안 되었어? 확정.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정했어. 아파트 평수도 다 정했고 차종도 정했고요. 다 정했어. 완전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가능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적법하냐 문제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없지만 몇 조가 등장하죠? 103조가 등장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계약이잖아.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인륜에 반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계약. 그래서 반사적 계약이 되는 것은 도박자금 대여 계약. 도박판에서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 도박판에서 판돈 빌려주는 계약은 사행성이 너무 많은 계약이어서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고도 돌려받을 권리 안 생겨요.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근데 안 갚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 애들은 소송을 할까요? 산에 데리고 갈까요? 산에 데려가요. 묻어요. 그러니까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갚지 않아도 되고 사실상 갚아야 돼요. 어쨌든 도박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 노름빚은 빚이 아니야.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안 갚으면 죽으니까 변제하기로 각서를 다시 쓸 수도 있나 없나. 다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사적 계약으로서 각서를 100번 써도 100번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되죠.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는 없어. 도박 채권자들이. 하지만 갚아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이어서 반사적 계약이 될 수도 있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이런 계약 또한 부부 실제 사건인데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해서 부부 사이에 어느 날 남편이 뭘 하나 계약서를 약간 핏빛 계약서를 들고 와서 계약 내용이 우리는 검은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것이고 한 날 한시에 죽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렇게 봐가지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일 이를 어기고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시에는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배상한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계약서를 미리 다 적어온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미 찍어왔어. 이렇게 혀 깨물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왔어. 지장으로. 여자한테 너도 찍어. 이렇게 된 거야.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서 여자도 찍었어요. 나름대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요? 계약이죠. 뭐 하지 않겠다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혹시 어기고 먼저 이혼 얘기 꺼내면 위약금 물어주겠다는 계약을 한 거지. 이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인데 이것도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이건. 계약의 내용이 확정은 되었고 실현 가능하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야, 딱히. 하여튼 반사회적이죠. 요 계약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남편. 본색을 드러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노름하고 뭐 하고 도박하고 뭐 어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폭행을 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약까지 손대고 막 이래. 그럼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코팅해서 들고 다니니까 이게 다 코팅해서 딱 보여주면서요. 너 1억 달라고. 네가 먼저 위약금 저기 이혼 얘기 꺼냈지. 1억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계약서 줘봐봐. 해서 가위로 잘라버려야 되죠. 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자,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될 거지. 계약의 구속 때문에 이혼을 못할 거라는 것은 그건 반사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예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앞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다 넣어줄게. 이런 계약은 나 뭐 먹고 살아, 그럼 나는 죽어버리겠다는 건데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찰의 존립 근거, 이게 재단법인인 사찰이었는데 재단법인은 재산이 실체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재단법인인 사찰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갖다가 어디 증여해버리는 계약을 해버렸어. 그럼 그 사찰은 사람 같으면 죽어버리는 거거든. 그런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계약이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정인지 계생. 나머지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맛을 보여드렸고 103조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살짝 한번 볼까. 그러면 또 문제를 보면 10번에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여러분들 저게 근데 적당히 받기로 하면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저기 광주에서 부산에서 증언하러 올라오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갈 때 기름값이라도 하세요. 기름 넣으시고 네, 조금 넣었습니다. 네, 고마워서 해서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얼마 정도 이렇게 넣는 거는 그런 것까지 법이 금지하진 않아요. 그렇게 융통성 없진 않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거니까 적당하다, 과도하다. 그렇다면 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어때요? 맞죠? 5. 11번은요.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어. 도박 채무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맞나요? 그래서 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거다. 맞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103조 공부는 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의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보면 딱 우리 느낌하고 일치해요, 그 결론이. 근데 유독 어떤 판례들은 내 느낌하고 내 판단하고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반사적 계약 같은데 판례는 반사적 계약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적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 멋진데 나도 하고 싶은데 이대로. 근데 반사적 계약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 나중에.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면 효과 이거야. 여기를 좀 볼 거예요. 금방 보셨지? 103조.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무효. 죄송합니다. 무효. 그 무효 공식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어떻게 되더라?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돼. 103조 위반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잖아요. 첫 번째 공식은 유지돼요.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 맞아.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가 독특해요. 요 조문이 불법 원인급여 조문이야. 746조. 746조예요.
뭐라고 돼 있나? 불법의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조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조문 아마 60페이지인 거로 기억하는데 60페이지 맞나요? 가보세요. 아까 60페이지에서 우리가 741조 부당이득 반환 조문을 보셨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의 제일 끝부분 비슷하게 가보면 746조가 나오거든. 제일 끝부분 아니고 746조. 제목은 불법 원인 급여. 잘 들어보세요. 네,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집 한번 보세요. 불법의 한번 읽고 갈게요. 한번 읽으세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단서는.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인데 불법의 원인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민법 제103조에 반사회성을 얘기합니다. 반사회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원인은 주로 갑과 을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는 원인은 주로 거의 다 뭘까요, 여러분들? 계약이잖아. 불법의 원인 다르게 표현해봐요. 반사회적 계약. 반사회 질서의 법률 얘기하는 거예요. 103조. 그래서 민법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요 조문 746조하고 민법 제103조는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돼서. 앞면에는 103조 돌리면 몇 조? 746조.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 불법의 원인이면 반사적 계약이라는 소리니까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응? 반사적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있다 이행할 필요 없다? 없다. 근데 이행했다는 소리야. 반사적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미 재산을 급여했어. 줘버린 거지. 소유권 넘겨주고 돈 줘버리고 뭐 해버리고 줄 필요가 있는데 없는데 아니면 노무를 제공했어. 뭐 일을 해주겠다고 해서 할 필요 없는데 했어. 이미 다 뭔가를 줘버렸다는 거지. 보통 같으면 보통은 무효일 때 여러분들 그렇게 준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는요. 있지. 하지만 반사적 계약이 원인이 되어서 이미 줘버린 것은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법원이 법원은 법의 세계에서 격언이에요.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조력하지 않겠다. 이게 딱 느낌 옵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양아치냐 너는 안 도와주겠다 이 소리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이거 다 외우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일어나는 다양한 다른 사례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여기서 질문 엄청 나오거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외웠는데 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계속 예외가 또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못 외우겠다고.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외워서 생기는 폐해거든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게 감남이고 을려인데 감남이 을려에게 집을 한 채 줬어. 그냥 준 게 아니고 첩이 되어주는 대가로 증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반사적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반사적 계약이야. 계약 무효예요. 무효면 아직 안 줬으면 줄 필요가 없지. 근데 이미 줬어. 등기해 줬어. 이행 전이야 이행 후야. 이행 후. 이게 여느 다른 무효라면 이게 부당이득이니까 그 등기 말소하고 내 집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다른 무효에서는요. 있어. 하지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거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권리잖아요. 권리가 뭔데? 국가가 도와주는 힘이잖아. 얘가 임의로 이행 안 하면 국가가 대신 이행시켜주고 집행시켜주는 힘인데 만약에 갑이 이렇게 소송을 걸어볼까요? 판사님 제가요 저 여자한테 저 여자 첩이 되어주면 내가 아파트 주겠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 준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쳐가지고 여자한테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들기면서 조강지처도 있는 제가 미쳐버려가지고 막 자책을 하면서 근데 이런 계약은 반사적 계약으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입니다. 얘 여자가 이거 갖고 있는 건 나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 그 권리를 만약에 인정해버린다면 보통 무효처럼 그럼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얘가 승소의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네 국가가. 맞나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집 돌려줘라 등기 말소하고 그래도 안 돌려주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시키고 집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권리를 준다면. 근데 그건 국가가 할 짓이 아니지 않냐. 정의를 세워야 될 국가가 무슨 양아치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을 권리를 인정해서 도와준다고?
아, 너는 우리가 도저히 못 도와주겠다. 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권리가 없어. 안 도와줄 거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권리 행사에 국가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게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면 기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을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돼버리는 어부지리를 얻는 거죠. 어부지리예요. 반사적 효과라 그래요. 자, 이 여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는 계약이 유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증여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분명히. 무효지만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그 집 내 집이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혜택을 어부지리를 얻어서 반사적 효과로서 이 여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나쁜 놈, 나쁜 뭐죠. 근데 나쁜 놈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나쁜 뭐가 소유자가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현상이 생길 뿐인 거야. 그렇다고 국가가 사유재산을 함부로 몰수할 수는 없거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 머무르는 거죠, 소유자가.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법을 좀 안다면 남자하고 여자는 전략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남자는 계속 이행 전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줘야 돼. 준다고 약속만 해야 돼. 계속 약속만 해야 돼. 계속 준다. 준다니까. 준다고 이렇게 계속 준다. 계약만 돼 있는 거지. 안 주지. 여자가 못 참고 한 3년 만에 첩생한 3년 만에 소송을 걸어왔어. 판사님. 준다고 해놓고 저는 3년 동안 약속을 지켰는데 한 번도 약속 안 지켰습니다. 저 집 아파트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은 무효니까 얘한테 권리가 있어 없어? 패소예요. 안 줘도 돼. 여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행 전 상태, 후 상태. 이행 후 상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남자를 설득해서 아이 줘봐봐. 일단 줘봐봐. 어차피 무효니까 네가 다시 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줘봐봐 한번. 내가 한번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줘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받으면 끝인 거야. 주는 순간 못 돌려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이 얘를 다시 찾아왔네.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학원에 등록을 했거든. 저기 세롬인가 뭔가 등록했는데 오늘 첫 수업보다 민법이던데 민법 수업 시간에 너랑 내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딱 너하고 내 얘기던데. 근데 야 민법 강사 그러던데 이거 우리가 한 게 무효라나? 무효? 무효엔 공식이 있는데 이행할 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전에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던데? 라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살짝 거짓말을 한 거야. 이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는데 일반 무효처럼 얘기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우와 첫날부터 그렇게 유식해졌어? 그러면서요. 만약에 돌려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돌려줄 필요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돌려줬다고 칠게요. 등기 말소하고 집 돌려줬어. 그리고 나도 한번 그럼 법이나 배워볼까? 하고 딱 법을 배웠는데 이걸 또 배웠네 이거를. 다 배웠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걸 또 배운 거야. 다시 남자를 찾아가지고 왜 그때 거짓말 쳤냐고. 우리의 무효는 독특한 무효여서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 거였는데 왜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돌려받아.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간 게 불법원인 급여야.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또 이게 불법성이 누구한테 있나? 남자에게 있나? 여자에게 있나? 둘 다죠. 어떤 학원에서 남자가 불법성이라 그러는데 둘 다예요. 둘 다 불법성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법원인 급여는 불법성을 가지고 주고받는 것은 그 자리 스톱.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장해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방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 무효니까 판사님 이 집이 내 집 아닙니까? 소유자니까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것도 인정 안 해줘. 그래서 결국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얘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든지 등기가 됐으면. 집주인이지. 집주인은 자기 집 팔 수 있어 없어요? 팔면 얘가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사람 보통 전득자라 그러거든. 이 전자는 언제 붙이는 거냐면 again 이런 소리예요. again. 영어로 once again 한 번 더. 이렇게 한 건 취득. 한 번 더 취득하면 뭐라 한다고요? 전득.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또 전세를 놓으면 전전세. 질권 설정했는데 또 질권 놓으면 전질.
그 다음에 임대를 했는데 또 임대를 놓으면 전대. 매매를 했는데 또 매매를 하면 전매. 한 번 once again 아시겠어요? 그거를 전자로 붙인다고. 그러니까 얘는 취득했다면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득자라 그래요. 별말은 아니고 제3자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 그래요. 어떤 사실을 아는 걸 악이라 그래요. 몰랐건 알았건 상관없어. 이 선글라스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악이. 내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얘가 소유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엄지척하고 있죠. 리스펙트해요.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재주 좋다. 야, 어떻게 집을 몇 억짜리 집을 봤냐. 그렇지만 대단하다. 나 존경한다 정말. 근데 세상에 널린 게 남자니까 이거 나한테 싸게 넘기고 다른 남자 또 많잖아. 이렇게 또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다 알고 있어도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 뭐 이런 거를 이름 달기를 엄폐물 법칙이라고 해요. 엄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엄폐하고 은폐하고 다른 거 아시죠? 아시나? 엄폐는 뭐죠? 그렇죠. 뭐 앞에 바리케이트가 더 있어가지고 나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 엄폐는 나를 잘 안 보이게 그렇죠. 뭐 그런 거지. 됐어. 중요한 건 아니고. 엄폐는 얘가 바리케이트가 돼준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무효인 심각한 사유가 있고 내가 그 사실을 제3자들이 알고 있을 때는 일반적인 법 현상이 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여기에 반사적 원인이 있지만 이 남자가 돌려받을 수 없는 반사적 효과로서 아무튼 이 여자가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내가 저 스토리를 알든 모르든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나의 아기를 얘 앞에 얘가 권리자가 되어서 엄폐시켜준다. 나를 바리케이트 쳐준다. 뭐 그런데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단어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상황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3번. 불법의 원인으로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 자, 불법의 원인이 뭐죠? 불법은 뭘 얘기한다고? 반사회성. 원인이 뭐죠? 주로 계약이잖아. 불법 원인. 다른 말로 바꿔봐요. 반사회적 계약이 말이에요. 반사적 계약으로 물건을 급여했다. 급여, 이게 월급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준 거를 다 급여라 그래. 돈 주거나 집 주거나 뭘 주거나 일하거나 다 급여예요. 불법의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사실 불법 원인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건을 급여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미 급여해버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거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응?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렸대. 이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없는데? 줬어. 끝났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나 없나? 없지.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반사적 효과로서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머물러 버리는 거지. 걔도 불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척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척 이미 받았어. 소유권을 취득한 거에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첩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지. 증여 계약 자체의 유효 무효를 판단해 보세요. 이 유효라고 말해야 돼, 무효라고 말해야 돼. 증여는요. 무효죠. 증여는 무효지만 남자가 못 돌려받으니까 소유자가 된 거예요. 되셨나? 이 첩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했다 그러죠. 전득 뭔지 아시겠죠? 아까 그 선글라스 얘기하는 거잖아. 걔는 그 사실을 다 알았을 때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답지 않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을 다 알았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네?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악이 자라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요 정도예요.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배웠는데 근데 책을 이렇게 더 찾아보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뭐 여기하고 안 맞는데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냅두라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다음에 또 배우고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지 딱 건드린 부분 배운 부분만 싹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도 설명을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떠올려보고 설명해보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15페이지로 가볼까요? 15페이지 하고 여기 하고 마칠게요. 아니 오래 안 걸려요. 1분밖에 안 걸려요. 15페이지. 이게 뭐지?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15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을 계약이 성립했을 때 계약이 뭐 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효력 요건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타당.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또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의사표시. 그 속에 들은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